청구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어릴 적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걸 제외하면 인생에 그렇게 큰 문제 없이 무난하게 살던 제가 결혼해서 남편과 시어머니라는 엄청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을 겪었는데요. 한동안은 아무한테도 알리고 싶지 않았던 제 사연을 요즘 들어 자꾸 어딘가에 이야기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 먹고 애독자에서 사연자로 제 자리를 바꾸어 제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제가 갖고 있던 것을 탐낸 남편놈과 시어머니 이야기 시작할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저희 집은 엄마와 오빠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식구가 단란하게 살았어요. 부모님이 원래 좀 늦게 결혼하신 데다가 저는 오빠와도 5살 차이가 나서 집안에서는 항상 저를 챙기고 보호해주는 느낌이 강했어요. 엄마는 그 나이대에서는 많지 않았던 직장맘이었고 회사에서 꽤 높은 직급까지 올라가 저희는 아빠가 안 계셔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자랐어요. 아빠가 남겨주신 재산도 좀 있었고요. 엄마는 정년퇴직하신 후에 저와 오빠에게 얼마간의 현금을 나눠주시고는 지방에 내려가셨어요. 예전부터 자연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오빠는 물론이고 저도 대학을 졸업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이제는 엄마 원하는 삶을 살아도 좋겠다며 이사를 가셨죠. 바다도 보이고 산도 있는 공기 좋은 곳으로 집을 지어 이사 가신 엄마는 오빠한테 저를 단단히 부탁하셨어요. 석훈아, 네가 세영이 잘 지켜봐야 돼. 엄마 말 알지? 그럼 엄마, 걱정하지 말고 엄마 건강 잘 챙기며 지내. 주말에 가끔 내려갈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갈 테니까 미리 말해. 엄마, 오빠, 나 이제 다 컸어. 어엿한 사회인이라고. 회사에서도 나 똘똘하게 일 잘하는데 맨날 내 걱정이야. 이제 내 걱정 접고 편하게 좀 살아. 야, 넌 엄마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그냥 오빠랑 잘 지낼게요 하면 되지. 이러면 엄마가 마음 편히 내려가시겠냐고. 아유, 그래. 세영이 네 말이 맞다. 우리 세영이 이제 어른인데 엄마가 자꾸 까먹는다. 알았어. 엄마가 미안해. 그렇게 엄마는 지방으로 내려가셨고 저는 오빠와 따로 떨어져 자취를 하며 혼자만의 생활을 만끽했어요. 어린 마음에 저 혼자 지내고 싶었던 욕구가 컸었나 봐요. 몇 년 지나고 나니 혼자 지내는 것도 그닥 재미없었고 그 즈음에 오빠가 결혼을 하게 되자 저도 짝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 있는 게 점점 쓸쓸하고 외로워졌죠. 그런데 그게 우울증의 시작이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점점 회사에서 일을 집중하지 못했고 실수도 잦아졌어요. 아침에는 일어나고 싶어도 몸이 천근만근이라 일어나지 못했고요. 저는 제가 우울증일 거라고 생각도 해본 적 없기 때문에 몸살이 걸린 줄 알고 맨날 감기약만 먹다가 오빠의 권유로 정신과에 가서 우울증인 걸 알았어요. 환자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중증이니 당분간은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 있는 건 도움이 안 돼요. 형편이 되면 회사를 잠시 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저는 제가 우울증이라는 사실에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고 보니 혼자 살면서 스스로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회사 일도 뭐든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심해진 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도 회사를 쉬고 싶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제가 회사 일을 느리게 만들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서는 속상한 마음이 들어 휴직계를 냈죠. 그리고 엄마 옆에서 두어 달 쉬다가 훌쩍 여행을 떠났어요. 한 달 정도 해외에 있는 집을 빌려서 그곳에서 이방인으로 여유롭게 지내다 보니 조금씩 마음도 풀렸고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어요. 하지만 아주 다른 일을 하기에는 겁도 났고 제가 하는 일이 전문적인 분야에서 외주로 하기에 충분했기에 저는 일단 프리랜서로 일을 해보기로 했어요. 엄마와 오빠는 처음에는 그게 더 스트레스 받지 않겠냐며 걱정을 하셨지만 의외로 제가 편하게 일이 들어오는 대로 하고 욕심 안 부리고 하는 걸 보더니 안심을 하셨죠.
사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엄마가 넉넉하셨기 때문이었어요. 돈 걱정 안 하고 제가 먹고 쓸 것만 챙겨도 충분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여유롭게 일이 하나둘씩 들어오는 것만 하는 생활을 몇 년간 계속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새 업계에서 제 인맥이 넓어져서 일거리도 많아지고 일도 점점 규모가 생겼어요. 저는 얼마 안 있어 사무실을 내고 직원도 한두 명 뽑아서 정식으로 회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는 편이 세금 계산하는 것도 훨씬 낫겠더라고요. 그럴 만큼 제 일이 많아졌고 저는 어느새 건강을 다 회복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자 이번에는 오빠 가족이 주재원으로 해외에 나가게 됐고 서울에는 또 저 혼자 남게 됐어요. 물론 엄마가 지방에 계시긴 했지만 어째 또 쓸쓸함이 몰려오더라고요. 오빠랑 새언니가 저에게 신경 많이 써주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많은 배려를 해줬다는 걸 그제서야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엄마한테 주말마다 내려가서 지내고 왔지만 서울에 오면 또 우울증이 도지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오빠는 제가 결혼해서 가정을 갖게 되면 좋겠다고 비행기 타기 전까지 잔소리를 했고, 엄마도 내려와서 같이 살던지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혼자 있는 저를 많이 걱정했어요. 저 역시 혼자 있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 결혼을 생각하게 됐죠. 그럴 때 만나게 된 게 남편이었어요. 제가 일하는 거래처에서 각 외주를 맡은 사람들이 같이 회의할 때 알게 됐어요. 그 사람 회사는 거래처의 하청업체였고 당시 제가 맡은 일이 그 하청업체에서 나오는 제품과 관련된 거라서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됐거든요. 그 사람은 첫 만남부터 저한테 많은 호감을 보였고 프로젝트가 끝나고 저에게 저녁을 사겠다며 연락을 했어요. 일할 때 저녁 먹자거나 영화 보자고 하면 아무래도 일에 방해될 것 같고 제 진심도 희석될 것 같아서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니 저 만나주세요, 세영씨. 연애 경험이 별로 없던 저는 사실 남자 사귀는 데는 숙맥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저런 말을 들으니 어째 괜찮은 사람 같아 보였는데요. 나중에 보니 저게 다 술수였더라고요. 잘 보이려고 계산한 거죠. 아무튼 저희는 몇 번 만남을 가진 후 정식으로 사귀게 됐고, 그렇게 6개월쯤 됐을 때에 남편은 자기 연봉보다 내가 버는 돈이 더 많을 거라는 말을 하더군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세영이 너랑 결혼하고 싶은데 혹시 내 연봉이 걸림돌이 될까봐 그래. 나도 더 돈 많이 벌어서 결혼했으면 싶고. 세영이 넌 나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 있어? 솔직히 나는 그게 더 궁금해. 아, 결혼. 그래, 생각은 하고 있지.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그런 마음 갖고 있어. 그 상대가 명우 씨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남편 사귀는 동안 결혼을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은 희미해졌지만 남편이 결혼 얘기를 꺼내니 제가 오빠랑 엄마 걱정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당시에는 정말 남편하고 결혼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요. 그러자 남편은 눈이 번쩍 뜨이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하고 너한테 있는 거 그렇게 해서 결혼해도 괜찮겠어? 우리 둘 다 결혼 생각 있으니 미뤄봤자 시간만 축내는 거잖아. 기왕 할 거면 빨리 하자. 그래, 그럼 서로 형편에 맞게 잘 타협해서 하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차근차근 준비하자. 저는 엄마한테 받은 돈이나 엄마의 재산, 그리고 제가 모아놓은 돈에 대해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엄마한테서 받은 돈과 제가 따로 모은 건 사무실을 내는 데에 쓸 거라서 말해봤자 별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엄마 재산은 어쨌든 제 돈이 아니니 말 꺼내지 않는 게 좋겠다 싶었고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어떻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저한테 꼭 남겨주실 거라는 보장도 없는데 제가 가진 걸 불풀리는 것 같아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전에 엄마가 돌아가실 때 기부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런 말 하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 놈한테는 검은 속내가 있었거든요. 남편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다 받아서 저하고 결혼하는 거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어요. 저는 제가 그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 잘못도 아닌데 남편이 부담을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 그게 안 돼서서 제가 생활비를 더 많이 내겠다고 해버렸어요. 뭐 어차피 같이 사는 거 누가 좀 더 내면 어떠냐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하지만 즐겁고 평온한 날은 얼마 가지 않았고 결혼하고 2달도 채 안 됐을 때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훌쩍훌쩍 울고 있더라고요. 그때가 주말이었고 저는 잠깐 외출을 해서 친구를 만나고 오느라 시어머니와 남편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몰랐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어쩐 일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근데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우세요? 별일 아니다. 내가 너네 먹으라고 과일 좀 사왔어. 이따 출출하면 먹어라. 나는 명우랑 저녁 먹었어. 너도 저녁 먹고 온 거지? 그럼 나 갈 테니 쉬어. 그렇게 시어머니가 가고 난 다음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심각한 표정만 짓고 있었어요. 제가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남편은 그제야 말을 했어요. 그게 엄마가 주식 투자를 하셨나 본데 잘 안 됐나 봐. 처음에야 잘 돼서 집 담보로 해서 대출받아 했는데 엄마가 돈을 많이 넣어둔 데가 완전 바닥을 쳤대. 그것 때문에 돈을 여기저기서 많이 빌렸나 봐. 엄마는 지금 돈도 없는데 잘못하면 집도 날릴까 봐 걱정이 많으시네. 우리 집이 여윳돈이 없잖아. 근데 엄마 지인분들이 하나둘 돈 갚아달라고 그러고 있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하나 봐. 그래서 내 월급에서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야 될 것 같아. 저기 내가 생활비 당분간 안 내면 네가 너무 부담되지? 어차피 지금도 명호씨는 3분의 1밖에 안 내잖아. 근데 명호씨 그 돈까지 갚으면 용돈은 있어? 대출금 내는 것도 힘들잖아. 내가 그래서 좀 생각해봤는데 지금도 내가 힘들잖아. 너 사무실 내려고 모아둔 돈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거 좀 먼저 쓰면 안 될까? 엄마 돈부터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지내시다가 친구들도 다 끊어지게 생겼어. 너도 시어머니가 돈 때문에 절절 매면 마음이 안 좋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좀 갚아주라. 아, 근데 나도 돈이 많지 않아. 이미 사무실 계약하고 직원들 들어와서 남은 돈이 없지. 그리고 이제부터 일이 들어와 봐야 하는 거라 나도 내 순이익 장담 못해. 어머니 안 되시긴 했는데 나도 크게 도움드릴 수가 없네. 그리고 나한테 갑자기 갚아달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다. 나도 그냥 해본 말이야. 혹시나 너는 나보다 돈 좀 더 갖고 있지 않을까 해서.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라는 남편의 낯빛은 썩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도 내심 뭔가 찜찜했어요. 자기 돈으로 갚을 거라 생활비를 못 내겠다더니 저보고 갚아달라고 하니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았죠. 순간적으로 저는 냉철하게 생각해버리고는 제가 갚을 수 없다고 말을 했던 거고요. 그 후 남편은 저한테 은근히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별거 아닌 일에도 투덜대고 원래 아침은 각자 챙겨 먹기로 했는데 갑자기 아침 하나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못 얻어먹는다며 왜 이런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어쩌다 같이 바람이라도 쐬러 가자고 하면 그럴 돈이 있으면 너나 가라며 흘겨보기 일쑤였고요. 그러더니 한 번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수익도 제대로 못 낼 거 못하러 사무실 차리고 직원 뽑고 요란을 떨어. 나나 지나 버는 거 비슷할 거면 그냥 전처럼 혼자 할 것이지 왜 거기다 돈을 퍼붓느냐고. 그러면서 저를 무슨 천하의 원수 보듯 쏘아보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처음으로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남편과 거리감을 느끼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TV에서 막장 드라마를 하고 있었는데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일 것 같은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죠. 그런데 그걸 본 남편이 이러는 거였어요. 하긴 돈이 웬 수지. 애시당초 네 돈 내 돈 하지 말고 그냥 서로 편하게 쓰면 저렇게 죽기 직전까지 가겠냐고. 이래서 사람은 마음을 잘 쓰고 살아야 돼. 안 그러면 가까이 있어도 멀어진다니까. 같은 집에서 살면 뭐해? 분명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인데 대체 어디까지 반응해줘야 될지 감이 안 와서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시어머니 돈 안 갚아준다고 저러는 건데 제가 분명 사무실 내는 데에 썼다고 했는데도 저러니 답답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마음이 풀리겠지 하며 지나갔는데요. 그건 저의 착각에 불과했어요. 얼마 후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남편하고 심각한 얼굴로 앉아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새애기 너 명호한테 얘기 들어서 알고 있다며? 내가 지금 주식 투자한 거 죄다 내려가서 힘들다는 거. 네, 저번에 어머니 오셨을 때 들었어요. 어떻게 좀 해결은 되셨어요? 그러자 남편은 기가 차다는 듯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또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는 어쩜 그렇게 남일처럼 말을 하니? 그래, 이래서 며느리는 한 달이 건너인 거지. 시어미는 남이지 남이야. 저는 그냥 어떻게 일이 되어가고 있나 여쭤본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어요. 무슨 진척이 있으면 엄마가 이렇게 다 죽어가시겠어. 너는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일은 어떻게 해? 내가 전에 말했잖아. 돈 갚아야 된다고. 지금 엄마 지인들이 다 엄마가 돈 떼먹은 줄 알고 난리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때 엄마만 한 게 아니라 나도 좀 투자를 했는데, 아니 분명히 되는 주식이랬는데 이게 이렇게 망할 줄 정말 몰랐단 말이지. 저는 느닷없는 남편의 고백 같지 않은 고백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명우 씨도 어머니랑 같이 주식 투자를 해서 손해를 봤다는 거야? 잠깐만. 그럼 전에 결혼한다고 대출 받은 게 다 결혼하는데 쓴 게 아니라는 거네? 그거야. 내가 돈 불려서 바로 대출금 갚고 생활비도 너보다 더 많이 통장에 팍팍 꽂으려고 했지. 근데 그게 일이 잘 안 돼서 나도 엄마 친구분한테 돈을 좀 빌렸거든. 아니 근데 오늘 회사로 그 아줌마가 찾아왔지 뭐야. 참내 누가 도망가나. 뭐? 대체 얼마나 빌렸는데 그래? 그게 말이다. 나는 4억이고 명우는 1억 5천쯤 된다. 라는 시어머니 말에 저는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고를 치고는 둘이 앉아서 한숨만 쉬고 있고 제가 돈 빌려주지 않는다고 남이라는 둥, 눈치가 없다는 둥, 제 원망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두 사람은 여전히 저한테 돈 좀 달라는 듯한 눈동자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당시 남편이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일을 벌인 게 괘씸했고 배신감도 들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꾹 다물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속상하다며 자기 가슴을 막 치더라고요. 내가 이런 꼴 보자고 이 나이까지 산 게 아닌데 이게 뭐야. 엄마 이러지 마. 어떻게든 방법이 생길 거야. 생기긴 뭐가 생겨. 쟤는 저러고 구멍나무처럼 꿈쩍도 안 하고 있고 우리가 죽든 말든 상관도 안 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설득을 해봐야지. 왜 안 좋은 생각만 해. 저를 앞에 두고 마치 둘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좀 과장해서 무슨 심파극 보는 기분이 들더군요. 이 정도 하면 제가 알아듣고 돈 갚아주겠다고 할 줄 알았나 본데 저는 오히려 화가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버텼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결국은 제 앞으로 다가오시더라고요. 너 어쩜 그렇게 가만히 있니? 우리가 나가서 죽으라는 거야? 이쯤 했으면 네가 갚아주겠다고 할 만도 하잖아. 네 사무실 말이야. 그거 소상공인 대출되지 않겠어? 그거라도 받아서 다만 얼마라도 갚아야지 우리가 살 거 아니야. 그건 안 되겠는데요. 제가 사무실 차린 것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런 대출은 회사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남겨둬야 하니까요. 막말로 집안에 이렇게 돈이 없는데 회사도 잘 안 돼봐요. 그때는 누가 저를 도와주겠어요. 그리고 두 분이 하신 일은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잖아요. 저 사람도 저한테 대출받아 주시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투자 실패했다고 저한테 돈 갚아달라고 하는 건 정말 아니죠. 그건 제가 갚아줄 의무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넌 오빠 있잖아. 네 오빠 잘 나가는 사람이니 해외에 주재원으로도 나간 거 아니야? 네가 지금 회사에 돈이 없다는 것도 그래. 지금까지 그 일해온 사람이 돈이 없다니. 그래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래. 남편이 저한테 따지듯이 말하자 시어머니도 말을 보탰어요. 명호 말이 맞다. 너 친정에 돈 좀 없어? 정 급하면 오빠한테라도 말해볼 수 있잖아. 그런 융통성도 없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한다니? 제 회사는 제가 알아서 경영하고요. 아무리 오빠라도 그렇지 시댁일 때문에 돈 빌려달라고는 말 못하죠. 그것도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손을 벌려요.
두 사람 저한테 무슨 사회생활하는데 하자 있는 것처럼 그러시는데, 그러는 명우 씨는 지금껏 어떻게 생활했길래 대출만 잔뜩 받고 자기 통장에 돈이 없어서 생활비 한 푼 안 내는 건데요. 제가 바른 말을 하자 둘은 머쓱해서 잠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입을 열었어요. 너, 네 사무실 경영자잖아. 어떻게든 융통해볼 수 있는 거잖아. 어차피 다 네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데 회사에 여윳돈 있으면 먼저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대단한 사업체도 아니고 그냥 구멍가게 혼자 하는 거나 다름없는 건데 돈 좀 어떻게 해봐. 명우 씨 보기에 구멍가게 같은 회사라도 엄연히 회계 보는 직원이 있고 나도 그런 거 함부로 못해. 사장이고 대표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돈을 자기 호주머니 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회사는 끝이라고. 그러면 주변에 어디 돈 얘기해 볼 데 없어? 돈 좀 빌려봐. 그런 큰 돈을 누가 빌려줘. 요즘처럼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때에 말이야. 라는 제 말에 시어머니는 크게 한숨을 쉬더군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꽉 막힌 애가 집에 들어왔어. 지 오빠한테도 안 돼. 지 친구들한테도 안 돼. 아 답답해. 어머니 입장 바꿔서 제가 결혼하자마자 주식 망했다고 저랑 우리 엄마 돈 갚아달라고 하면 어떠시겠어요? 그래도 지금처럼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제 말에 남편은 대뜸 큰 소리 쳤어요. 아우 그래 너 잘났다 잘났어. 돈 빌려주기 싫다는 소리 참 뱅뱅 돌려서 사람 모욕 주면서 하네. 명우 씨도 그러는 거 아니지. 나한테는 여태껏 주식 투자한 거 숨겨놓고는 잘 안 되니까 손 벌리는 거면서 명우 씨 나한테 그렇게 큰 소리 칠 입장이야? 지금 생활비도 내가 다 책임지고 있는데?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자리에 쓰러지듯 눕더니 앓는 소리를 했어요. 아, 내가 서러워서 못 살겠어. 돈 없다고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이나 받고 내가 잘 살아보려고 그랬지. 일부러 그랬냐고. 그런데 저런 모진 소리나 하고 나이 드니 모든 게 다 서럽고 슬프기만 한데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저렇게 톡하고 매정하니 아우 내 팔자야. 엄마 뭐가 서럽고 슬퍼? 돈 안 주는 사람이 문제지. 엄마가 뭘 어쨌다고 그래. 이렇게 약해지지 마. 가족이고 뭐고 냉정하게 구는 사람들은 무너지지도 않을걸. 남편은 저를 아주 잡아먹을 때 쳐다봤고 저는 그 눈빛에 살짝 겁은 났지만 최대한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아무 대꾸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떴어요. 제가 방에 들어가니 뒤에서 저한테 냉정하다 못됐다 지만 잘 살겠다고 저런다 둘이 별소리를 다 하더군요. 오히려 화를 낼 사람은 저 같은데 둘이 저한테 화를 내고 있으니 어이없고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정말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돈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지 그게 더 의문이더라고요. 주식 때문에 몇 억씩 빚을 진 것도 기가 막힌데 둘이 저한테 하는 행동은 도저히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그날 시어머니가 간 후에도 방에 들어오지 않고 거실에서 잠을 자는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 남편한테 방에 들어와서 편하게 자라고 할 마음이 없어서 혼자서 잠을 잤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 준비로 바쁜 와중에 남편 핸드폰에 카톡이 울리길래 무심코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문자가 보이는데요. 진짜 기막힌 문자였어요. 전혀 생각보다 보통 지독한 게 아니다. 아니 순하고 멍청하게 생겨가지고서는 어디서 그런 고집이 나온다니? 문자 내용을 본 저의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출근을 하고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던 저는 자리에 앉아서 결혼 후부터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곰곰이 되짚어봤어요. 아니, 시작은 결혼 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의 대출금, 우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 주식 투자 얘기에 이제는 남편까지 돈 빌려서 빚이 있다는 말들. 남편하고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제 돈이 목적이었던 건 아니었을까? 그런 험한 생각이 들었지만 설마 그럴 리가 하며 그런 생각을 지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저한테 괜한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네가 보내는 돈으로 요즘 생활하기 턱도 없이 부족하다. 물가가 쑥쑥 오르는데 그 돈 갖고 어떻게 살란 말이냐? 뭐 빚진 년은 아무거나 먹고 살라는 거야. 우리 집 앞으로 과일하고 소고기 주문해서 배송시켜라.
거실 에어컨 고장났으니 네가 사람 좀 불러라. 이거 하도 오래돼서 이제 서비스 되지도 않는다고. 네가 사람 불러서 고쳐주기 싫으면 새로 사주든지. 너 내 사정 잘 알잖니?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돈도 더 알뜰살뜰하게 써야 되는데 곧 더워질 텐데 에어컨도 안 되고 정말 내가 너무너무 속이 쓰리고 비참해.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매정하게 굴기나 하고 돈은 못 해줘도 이런 건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네가 최소한 양심이 있는 며느리라면 말이야. 대체 저한테 왜 양심 운운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양심이 없는 건 오히려 시어머니와 남편 아닌가요? 이런 지경인데도 남편은 저와 눈이 마주치기만 하면 흘겨보기나 하고 혀만 차면서 사람을 불편하게 했어요. 솔직히 한 번쯤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이혼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무척이나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남들도 다 이렇게 힘들면서도 그냥 사는 건 아닐까 싶었고 무엇보다 엄마와 오빠가 제가 이혼한다고 하면 그 마음이 어떨지 상상이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고민을 오래 할 새도 없이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이혼을 결심할 수 있게 아주 기름을 제대로 부었어요. 사무실에 일감이 몰려들어 굉장히 바쁜 시기가 됐는데 그날도 시어머니가 전화로 일방 통보를 했어요. 곧 내 생일 있으니까 네가 괜찮은 한정식 예약 좀 해라. 내 친구 몇 명도 부를 거니까 그렇게 알고. 혹시 시간은 언제로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요즘 점심에는 사무실을 오래 못 비우거든요. 누가 너 오래? 나 남영우가 너랑 얼굴 마주보고 밥 먹고 싶을 것 같니? 나도 너 내 친구들한테 며느리라고 소개하고 싶지도 않아. 결혼식 때 온 애들이 길에서 너 알아볼까봐 겁나는 수준이야. 너처럼 냉정하고 표독스러운 며느리? 됐으니까 너 땡땡 한정식 있지? TV에도 나온 유명한데 말이야. 거기로 10명만 예약해라. 네가 돈 아끼겠다고 시어머니 생일에도 돈 안 쓰려는 건 아니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데 계속 살아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됐지만 그래도 집안 행사이니 내 할 일은 하지 않은 마음으로 시어머니가 말한 한정식집 예약을 했어요. 남편도 그걸 알면서 시어머니 생일날 저한테 같이 가자는 말 한마디를 안 하고 출근해버리더라고요. 진짜 너무 기가 막히고 눈물이 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혼 생각을 하게 됐네요. 그런데 더 웃긴 건 그날 오후에 갑자기 저한테 한정식집에서 온 전화였어요. 송명자 씨가 시어머니 맞으시죠? 한정식 예약하신 거요. 지금 코스 요리를 제일 비싼 걸로 안 했다고 난리가 나셨는데요. 제일 비싼 걸로 바꿀까요? 무조건 바꾸라고 하시는데 아무튼 오셔서 다시 결제를 하셔야 되거든요. 결제하실 분이 안세영 씨라고 예약하신 분이라고 해서 연락드렸어요. 이거 다른 걸로 하실 거면 취소하고 다시 결제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는 온라인으로 안 되고 직접 오셔야 해요. 저는 그때 속으로 이혼한다고 이를 악물며 나가서 차를 타고 1시간쯤 되는 곳에 있는 한정식 집에 가 다시 결제를 하는데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는 남편과 마주쳤어요. 남들 한참 일할 오후 시간에 회사 빠지고 엄마들 사이에 파묻혀 밥이나 먹고 있는 남편을 보니 왜 그렇게 한심한지요. 제 콩깍지가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가는 뒤통수에 대고 한 말 한마디가 저에게 남아있던 아주 작은 정까지도 다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여기 무슨 이름값만 요란하지 음식 별거 아니네. 저는 그 길로 나가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받고 이혼 소송 준비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제 가정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지고 있었고 시댁과 남편이 저를 돈 문제로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고 이제는 금전적 피해까지 입힌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이 제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방방 뛰고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야, 너 이 통장 뭐야? 이 돈 다 뭐냐고. 이거 보니까 장모님이 너한테 주신 돈인데 3억 5천원이나 두고서 돈이 없다고 딱 잡았대. 네가 사람이야. 저는 잽싸게 남편 손에 있는 통장을 잡아챘어요. 네가 뭔데 내 통장을 들여다봐. 너 내 열쇠로 잠긴 서랍 열어봤냐? 그랬어? 그래.
그 속에 뭐가 들었길래 그렇게 꽁꽁 잠거드나 궁금해서 내가 좀 따봤다. 그랬더니 와, 3억 5천? 너 그런 돈이 있으면서 남편하고 시어머니 죽어가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당장 나한테 입금시켜. 내가 미쳤어? 엄마가 비상금으로 미리 주신 재산인데 그걸 내가 왜 너한테 보내? 네가 뭔데 보내라 말아야. 나, 네 남편이야, 남편. 남편을 뭘로 보고 지금까지 속여? 솔직히 말해봐. 장모님 재산 얼마나 돼? 너한테 이만큼이나 보내고도 돈이 있으니까 그런 경치 좋은 데에 집도 짓고 노닥거리며 살고 있지. 와,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돈 있는 거였어. 그러니 그렇게 여유 있게 살지. 우리 엄마 여유 있는 거랑 너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 엄마도 평생 열심히 일해서 그 보상받고 있는 건데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들먹여? 너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 엄마 이러면서 평가를 내? 당장 돈 입금 안 시키면 나 나간다. 이혼이라고. 그래, 이혼해. 하라고. 네가 그런 말하면 내가 무서워서 떨 것 같아? 야, 아무 대책도 없이 어디서 정보 들은 거에 홀딱 빠져서는 무작정 돈 빌려서 주식 투자해놓고 그걸 나한테 갚아달라고 난리치는 게 그게 나한테 가족이야? 나 뜯어먹고 살려는 양아치들이지. 양아치? 너 말 다 했어? 어? 아니, 다 안 했어. 이 사기꾼 같은 놈아. 너 이혼이라고 했냐? 이혼은 내가 준비하고 있었어. 어떻게 집이 안 갚아준다고 사람을 무슨 상등신 취급해도 유분수지. 너 니네 엄마랑 내가 보기보다 독한 년이라고 하더라. 솔직히 말해봐. 너 처음부터 이러려고 나하고 결혼한 거지? 나 벗겨먹으려고 작정하고 결혼한 거 맞지? 저는 거기까지 말한 다음 바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난데 지금 당장 외삼촌하고 우리 집에 와줘. 엄마는 거기서 오려면 시간 걸리니까 외삼촌 보고 먼저 와달라고 해줘. 이 인간들이 나 결혼하자마자 자기들 주식 투자해서 빚졌다고 돈 내놓으라고 하더니 이제는 엄마가 준 통장 훔쳐보고는 엄마 돈 내놓으래. 안 그러면 자기 나간대. 이혼이래. 이혼은 내가 먼저 준비하고 있었거든. 외삼촌하고 같이 와줘. 야, 내가 네 외삼촌 온다고 하면 겁날 것 같아? 그리고 네가 이러려고 결혼했냐 그러는데 솔직히 결혼해서 서로 도움 안 될 거면 왜 하냐? 내가 왜 취향도 아닌 너랑 결혼을 굳이 했겠냐고. 너도 생각을 좀 해봐라. 남편은 외삼촌이 올 때까지 방방 뛰다가 외삼촌이 오자 갑자기 조용해져서 화장실로 들어가 숨어버렸어요. 저는 그 비겁함과 치졸함에 더 이상 화낼 기운도 없었어요. 내가 저런 이상한 인간하고 결혼했다는 게 한없이 슬펐죠. 외삼촌이 제 짐을 다 챙기고 그 밤에 트럭을 불러서 제가 산 가구며 가전제품을 다 빼달라고 하는 새에 엄마가 오셨어요. 엄마는 들어오셔서 바로 남편이 숨어있는 화장실 문을 쾅쾅 두드렸고 그래도 나오지 않자 열쇠를 달라고 소리치셨죠. 제가 열쇠를 꺼내는 소리가 들리자 그제서야 남편은 문을 열었어요. 엄마는 그런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싸대기를 한 대 날렸어요. 이 미친놈이 남의 딸 데려가서 아주 피 빨아먹으려고 작정했네. 괜찮아, 세영아. 너 결혼하고 몇 달 되지도 않았고 애도 없는데 뭐가 무서워. 저딴 놈하고 사느니 헤어지는 게 100번 낫다. 왜 여태껏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 저런 것들은 가만히 있으면 더 기세등등해서 날뛰는 놈들이야. 지가 애써서 돈 벌지? 남한테 기생해서 어떻게든 돈 빼먹으려고 하는 놈들. 나 일하면서 저런 놈들 숱하게 봤다고. 사회 악이라고 아주. 너 서울에 있기 싫으면 다 세놓고 엄마랑 또 같이 살자. 뭐가 겁이 나겠어? 엄마가 강남 건물에서 나오는 새도 있는데. 그 말을 듣자 남편 표정이 확 바뀌더니 갑자기 다소곳해졌어요. 장모님, 제가 부족했어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세요. 저 세영이랑 헤어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랑 엄마가 어렵다 보니 좀 힘들어서 그랬는데요. 그것도 다 잘 살아보려고 한 거예요. 장모님, 저희 진짜 결혼한 지 이제 넉 달 돼가나요? 그런데 이혼이라뇨. 이 정도 어려움은 해결하고 넘어가야죠. 세영아, 내가 미안해. 네가 이 정도로 마음 상한 줄 몰랐어. 장모님, 그리고 외삼촌분도 저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제가 앞으로는 세영이 마음 상하지 않게 잘할게요. 엄마, 외삼촌, 저 인간 하는 말 믿지 마. 지금 엄마가 강남에 건물 있다고 하니까 눈 뒤집어져서 그래. 저 인간 엄마가 저 인간한테 문자로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나보고 순진해 보였는데 생각보다 독하대. 돈 뜯어내기 쉽지 않대. 이 사람들 작정하고 나랑 결혼한 거야. 아까 엄마랑 외삼촌 오기 전에도 그랬어.
서로 도움이 돼야 결혼하는 건데 너는 지금 도움이 안 된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나랑 결혼 안 했을 거라고 했다니까. 그 말에 외삼촌이 남편 멱살을 잡아쥐었고 남편은 사색이 돼서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저 때리거나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폭행죄로 제가 신고할 거고요. 아무튼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놔주세요. 그 말에 엄마는 남편 머리채를 쥐어뜯으며 말했어요. 폭행죄? 어디 신고해봐. 이런 썩을 놈의 자식을 봤나. 그러자 남편은 잘못했다고 거의 울부짖었고 트럭이 도착하고 짐이 나간 후 저는 엄마와 외삼촌과 함께 그 집을 나왔어요. 남편은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죠. 남편은 그 후로 몇 번이나 제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자기가 잘못했으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고 시어머니도 전화로 몇 번이나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이혼 소송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어요. 남편이 저한테 죽어도 위자료 못 주겠다며 살다가 헤어지는 건 다 양쪽 모두의 책임이라나요. 하지만 6개월 동안 벌어진 소송의 끝은 저의 승소였어요. 남편은 괜히 일을 벌려서 제가 선임한 변호사에 엄청난 변호사 비용도 물어야 되게 생겼고요. 그러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태도를 싹 바꿔서 저와 엄마한테 허리를 굽혀가며 이번 한 번만 봐달라며 변호사 비용만큼은 저희가 내면 안 되겠냐 하더군요. 하지만 엄마가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화를 냈고 엄마한테 맞아본 남편은 엄마가 손만 들어도 놀라서 먼저 저만치 도망가 버리는 비겁한 모습만 보여줬어요. 저는 더 이상 그쪽 사람들 연락도 받기 싫어서 번호도 전부 차단하고 사무실도 이사를 하고 완전히 그쪽 사람들하고는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살고 있던 집을 나와야 했고 지금은 작은 월세방으로 옮겨 남편하고 빚 갚느라고 이 일 저 일 하며 고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후로 쭉 혼자 지내면서 일하고 있고요. 주말이면 엄마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맛집 탐방도 다니며 나름 즐겁게 살고 있어요. 지금은 제 인생에 다시 할 수 없는 경험을 비싼 값을 치르고 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더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믿고요. 결혼도 정말 좋은 사람과 하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을 다시 믿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는 하지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